자, 대선이 7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대장동 악재 속에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원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내홍 속에서 이틀째 호남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발언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주요 현안, 여야 선대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이기도 하셨던 두 분을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 앞으로 매주 목요일 격주에 뵙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섭외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앵커님 뒤에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나와가지고 네.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잡기 예민하시군요. 때문에 예.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현안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잡혔는데 잠시 뒤에도 국민의힘으로 바뀝니다. 네. 예. 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양당 현안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대표가 전격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출범 51일 만인데요. 앞으로 원팀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본격 지원에 나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회동 이후 나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두 사람의 만남이라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원팀 위에서 이제 마지막 퍼즐까지 다 맞춰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직도 하다 보면 네. 선대위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러나 두 분이 오늘 만난 건 그냥 정말로 굿 타이밍이었던 것이 타이밍. 상대당인 이제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갈등과 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타이밍에 예. 우리는 이렇게 힘을 하나로 뭉치고 저쪽은 약간 힘이 좀 이렇게 분산되는 이런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두 분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잘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계속 날 수도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내가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가지 현 정부의 뭐 원전 정책이라던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하려고 해도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라던가 친문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 이런 네, 반대 목소리가 예. 나와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건 저는 그거는 민주정당에서 항용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후보가 얘기하셨던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개선, 제가 반대했는데요. 의총에서 예. 제가 나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여러 사례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과 또 힘 있는 재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잘못 사용한 국회의원들이 뭐 그 다음에 또 당선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들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후보하고 반대 의견을 낸 거고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양도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을 둘러싸고 이런 의견들이 서로 논쟁이 되고 토론이 되는 것은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예. 해요. 내가 더 후보랑 친해, 혹은 뭐 내가 더 후보 가까이 있을 거야, 누가 핵심적인 관계자야,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사실 이건 좀 곤란해지는 거죠. 이거 국민의힘 상대당의 상황을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선거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여러 갈등이 계속 존재할 거다. 예.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어이없는 그런 네. 논쟁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벌어져야 될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 것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정책에서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네. 있다. 지금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았다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갈등 상황인데,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낙연 우리 후보님이 그 이재명 후보와 그동안 결합이 못됐던 것은 그 경선 과정에서 그 4.4.5입이라고 얘기되는 그 막판에 역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지지자들이 못한 부분하고 예. 지금 대장동 비리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언행에 대한 국민들의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과연 명분 또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 후보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해소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켜보겠고요. 네. 더-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다. 원팀이 되기에는. 아니 앞으로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켜볼 일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살짝 보면 선대위 갈등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 생각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후보가 전권을 제대로 실어줬다면은 당장 해체했겠죠.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전권을 드린다는 어제 언론 보도가 있지만은 저는 그거 보고는 설마 아닐걸? 저는 안 믿고 김종인 위원장도 안 믿기 때문에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을걸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의 의견인 거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총괄 본부장들의 사표를 받아가지고서 뭐 새롭게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결국 가서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그립을 잡아야 된다 하는데 의미부여는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네. 자, 이준석 대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줬다면은 해체도 가능했을 텐데 이거를 안 줬기 때문에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듣고 왔는데,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선대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 이어서 한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현 시점에서 이 선대위 재정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도 본부장을 하나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말 손에 땀이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선대위가 시차를 두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나중에 합류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한 몸처럼 의견을 빠른 속도로 하나로 모아내고 또 그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좀 신속성 있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현재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은 그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만큼 절박하다는 그 위기의 경종을 울리는 얘기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효율성을 이뤄낼 거냐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래도 최고의 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하는 데에 저희는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후보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하는 윤핵관 문제, 이걸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핵관 부산을 벗어나지 마라. 이건 누가 봐도 특정 인물이 이제 생각나는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본부장께서 이 윤핵관 문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강수를 둘 만한 문제라고 현장에서 느끼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그 팩트와 우리 이준석 당대표는 또 당대표로서 더 많은 걸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격차가 워낙 커서 제가 거기에다가 대고 제가 근거를 가지고 멘트하기에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판단의 어떤 제가 모르는 근거들이 팩트들을 알고 다르십니다. 계시니까 저러겠지 싶긴 한데 예. 제가 뭘 가서 일일이 왜 그러셨냐고 캐물을 수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때로는 상대당에서 이제 옆에서 좀 벗어나서 보면 좀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도 있는데 박용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뭐 윤핵관 관련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좀 이제 난감했던 게 뭐냐면 그 장제원 의원 아니겠어요? 그 뭐 얘기되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지방 주유를 할 때 네. 이준석 대표가 굳이 왜 그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에 찾아갔는지 예. 다들 갸우뚱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쯤 알았는데 제가 지금 난데없다고 좀 난감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윤 후보가 그 검찰총장 시절에 인사청문회 혹은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는 중에요. 법사위원회에서 그야말로 그 윤석열 저격수가 누구였느냐면 장제원 의원이에요. 청문회 했을 때. 청문회했을 때도 그랬었죠. 그러고 예. 뭐 장제원 의원님 온갖 의혹을 다 예. 장모 관련한 의혹도 여러 가지 제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수사에 상당히 그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역할을 장제원 의원이 했거든요.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장모는 또 일령 구속 형을 또 받았는데 그 두 분이 왜 이렇게 친해졌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지금 의아하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사실상 겨냥해서 윤핵관 얘기를 하고 이 내부 갈등을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느 캠프 어느 당도 다 똑같이 겪습니다. 예. 1. 손발이 좀 맞을만하면 선거 끝났다. 라고 하는 게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캠프의 어떤 이야기고요. 2.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때마다 다시 집을 세우고는 안 해요. 네. 뭐 저희도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사퇴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남아서 있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아이디어는 다 사퇴해라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부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예. 이렇게 뭐 이렇게 그야말로 핵심적인 팀 뿌려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라고 좀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보고 네. 계시다. 자, 조수진 공보단장 물러난 자리에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예, 저도 오면서 뉴스 봤습니다. 예, 지금 가는 것 같고요. 근데 관심이 이준석 대표가 의지를 가졌던 부분인데요.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직이 아직 공석이 되는 건가요? 오늘 회의도 그 예. 문제가 약간 실무적으로만 나왔는데 그래도 당 대표가 맡았던 그 자리인데 예. 그것을 뭐 모두가 동의하는 사람이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도 아닌데 예. 그 자리를 바로 채워넣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혹시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만 다시 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 끝나면 가서 당 대표실에 이준석 대표 계시다 그러니까 만나볼까. 설득해 보실 자, 손에 땀이 예정이시다. 나는데요. 근데 지금 네. 어차피 홍보본부장, 미디어 본부장 예. 또 거기에 실질적인 일을 하는 두 본부장이 계시고 부본부장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비어 있는 있는 대로 네.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서 더 큰 틀에서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 추구를 해야 되겠죠. 예, 이준석 대표하고 김영희 PD 홍보 전쟁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김영희 그 PD가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내일 모레입니다.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알면 깜짝이 아니죠. 깜짝이 아닙니까? 그래, 이런 일일수록 오히려 기밀 유지가 잘 이제 네. 되고 그 깜짝 등장을 하는 것이 예. 맞는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봤었던 김영희 PD의 실력이라든지 국민 정서와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 네. 또 우리 국민 지쳐 있는 국민들 감성에 맞게 어떤 좋은 어떤 홍보물이 혹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원희룡 본부장께서도 대표도 만난다고 하니까 뭐 전열 정비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이 골라오신 키워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박용진 의원의 선택 키워드 먼저 보여주시죠. 네, 자 계속되는 실언, 가난하면 자유를 모른다. 자, 이게 어제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망언을 지금 골라 오셨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 어제 호남 방문 일정 중에 대학생들과의 만남 자리에서의 발언인데 이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물론 이제 다 들어보면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 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극빈층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저 취업과 관련된 앱이 곧 나올 거다라고 되게 네. 기대를 갖게 하셨는데 그 기대가 예. 실현된 지가 벌써 뭐 10년도 넘는 그런 기대라서 네. 다들 갸우뚱했죠. 이게 벼룩시장 뭐 보면서 일자리 찾고 가로수로 일자리 얻고 이렇게 하던 때가 아닌데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뭐 그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굶어 죽을 자유 혹은 뭐 내팽겨질 자유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 자유를 뒷받침할 만한 사회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런데 이 이전에 해왔던 실언 혹은 망언들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다 적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뽑아보면 아프리카 손발노동, 그리고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도 허용해야 한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는 줘야 된다. 그다음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이런 얘기들로 너무 많은 실언과 너무 많은 망언들을 해서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었던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본인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화법 혹은 그런 논법 이런 것들을 전혀 익히지 못한 사람으로서 갖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민들로서는 정말 이쪽은 자괴감 같은 걸 느끼죠. 왜냐하면 그 주요한 후보가 제1야당의 후보가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나 자기의 진위를 전달하는데 거듭 실패를 해서 그거를 또 해명하는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써준 대로 읽기만 할 것도 아니고 해외를 나가서 다른 나라 국가 정상과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약간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국가 간의 이런 갈등을 빚어오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이 틀어지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국민들에게 하루가 다르게 쌓이고 있다고 하는 점은 윤석열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 캠프 쪽에서 조금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발언이 있고 그 뒤에 내 취지는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손에 땀이 나는데요. 오늘도 땀이 나는. 우선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아까 말씀하신 일들이 반복이 되는가? 저도 이제 깊이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원래 그 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까 가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산업화가 된 다음에 민주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난을 국가적으로 경제나 교육 면에서 도와줘야 그 자유를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풍요롭게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 앱도 요새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집중적인 자문과 회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취업 일자리 앱이 아니라 코로나 의학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세금과 보조 지원금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걸 어떻게 현재의 공공 정부를 간소화하면서도 현재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 플랫폼 정부로 만들 것인가, 원사이트 정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요새 많이 심취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드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 이미 있는 구직 앱을 검색해서 얻은 화면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도 하긴 했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앱은 기존에 있는 앱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를 구상하는 그런 앱을 얘기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단순히 어느 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있냐 이거야 진짜 벼룩시장 가로수에 나오는 정도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커리어 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예. 사실 그 원래 전달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나타난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좌를 더하고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 강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화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걸 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좀 더 학습과 훈련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탁탁 제공이 안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선대위에서 잘 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로서야 윤석열 후보가 저런 실언을 계속 해주는 게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즐거운 일일 수 있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거가 자꾸 상대 후보의 실수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정책 대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 정책본부장 맡고 계시는 우리 원희룡 본부장님이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손뿐만 아니라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게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만, 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런 실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을 모르는구나, 상황을 모르는구나. 120시간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봐라. 예. 이런 한탄을 뭐 자아내게 한다거나, 세상에 우리는 부정식품 먹으란 말이야?라고 이제 즉자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리고 그래 나는 못 배워서 가난해서 자유를 모르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저는 이게 적절하지 못하니까, 뭐 우리 원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다고 후보 입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예. 같지만, 적절한 그 디펜스와 좋은 조언들을 좀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전달이 잘못되는데요. 예. 전달이 잘못되는 거는 후보의 책임이기도 하고 저희 선대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전달까지 잘 시켜야 네. 그게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된 거죠. 예. 어제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남편에게 사석에서 반말을 해서 최순실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부분도 이제 역풍을 맞았는데, 어쨌든 말 한마디에 여론이 바뀔 수 있는 민감한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한다. 예. 자, 지금 계속 손에 땀을 흘리고 계시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원희룡 본부장께서 선택한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희룡 본부장께서 선택한 키워드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 대장동 의혹 관련 키워드인데요. 연쇄적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어제 이제 글을 올리신 이 부분인데요. 자,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지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숨지면서 대장동 이슈가 지금 다시 점화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제 이재명 지사 한 인터뷰에서 숨진 김문기 씨,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 이후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야당에서 바로 함께 있는 사진을 몇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김은혜 의원 발언과 함께 보고 듣고 오시죠. 세미나 사건이 이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인데요. 당시에 변호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 지금 여기 이제 유동규 그리고 현역 지금 의원님도 계시고요. 이 사진은 지난 2015년 1월에 이 트램과 관련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때,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께 이 트램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현장 사업 발굴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실 분은 딱 두 분이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그리고 고인이 되신 김문기 님이죠. 네, 지금 저희가 김은혜 의원 얘기 옆에 설명하는 사진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한 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 때, 이게 2009년 사진인데 김문기 씨 모습이 이재명 후보 옆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한 장은 판교 트램 설치 관련해서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이 있었던 시기 2015년에 이제 함께 담긴 사진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추가 사진도 또 공개를 하셨어요. 예, 저게 사진이 뭐냐면요. 예. 2009년에 성남시장 2006년 떨어지고 나서 2010년 그 아파트 리모델링 몰표를 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예. 이재명 시장이. 그때 유동규가 그 리모델링의 조합장이고요. 거기에 유동규의 직속 부하 건설사 출신입니다만은 네. 거기가 바로 김문기 개발 1차장입니다. 아. 세미나 하는 거 보면요. 거기에 유동규도 있고 이재명 당시 후보랑 한 사람 건너서 예. 세미나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이건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고요. 예. 2015년 1월 달에 9박 11일로 그때도 유동규, 김문기 이렇게 네. 포함돼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네. 트램 시찰이라는 명목이었는데요. 예. 갔다 온 다음에 트램 호재를 띄워서 대장동 아파트 값은 하늘로 치솟았고요. 막상 트램은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추진이 안 됐나요? 네, 호주 여행 9박 11일 예. 유동규, 김문기 포함된 9박 11일 여행을 다녀온 그 1월 달에 2월 달에 사업계획서 공모지침서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된 채로 발표가 되고요. 3월 달에 화천대유가 사업자 선정이 된 다음에 일사천리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화천대유로 초과 수익 환수 조항 없애는데 유동규랑 김문기가 핵심 역할을 했고 이 두 사람이 1월 달에 9박 11일 여행을 갔다 왔고 이 두 사람과 이재명 시장의 관계는 2009년에 리모델링 세미나에 한 사람 건너서 같이 세미나 할 정도의 관계였는데 어제 시장 때는 몰랐다라고 네. 갑자기 선택적 기억 상실증 예. 말씀하셨죠. 근데 그 유동규는 검찰 압수수색 들어올 때 측근의 전화를 받고는 자살약을 먹고 누웠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돌아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 김문기 차장이 그 유한기에 이어서 11일 만에 연쇄 의문사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때 모르고 최근에 알았다라고 예.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명백한 거짓말을. 아, 그래서 예. 이건 연쇄 의문사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박용진 의원께도 질문을 네.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출장 직후에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열흘 정도 출장을 같이 갔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장에 참여한 인원이 딱 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몰랐을 수 있나 자,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가 그걸 몰랐다고 그러는 것이 만일에 거짓이라고 하면 예. 혹은 그것이 무슨 범죄와 혐의와 연관이 됐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알았다 몰랐다를 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뭐 알았다 몰랐다 이때 사진에 같이 있는데 없는데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예. 저희가 이미 그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부당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예. 뭐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로 또 주요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에 처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의자 신변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 수사를 하는 건지 무슨 수습을 하는 건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네. 말씀이죠. 게다가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네. 뭐 하나 제대로 된 수사가 진전되고 있지 않는 모습들 보면요. 이 검찰이 수사에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불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 뭐 대충 하고 자기들이 매만질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 하는 식으로 정치 검찰의 어떤 새로운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 보시는 양당 모두 같이 갖고 계신데 특검도 하자 후보도 동일한 상황에서 잘 안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안건 발의조차 안 하고 있기 예. 때문이죠. 말로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한다. 그리고 윤석열 의혹도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좋다. 다 하자. 네. 그러면 발의해서 통과만 시키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발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발의를 안 하고 180석 위에 발의를 안 합니다. 예. 그럼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특검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이 특검법이라고 납득하는 상식적인 선은 지켜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상식적인 선에 의해서 그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특검법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거기서 부족하거나 민주당과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검의 범위, 대상, 시기 예. 등등에 대한 논의들을 더 하자고 그래서 어제도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원내 수석 대표들 간에. 그러니까 그 논의들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범위는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양당 의견차가 이제 상당한 상황인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제3지대 후보가 뭐 특검도 양쪽의 의혹을 같이 하고 특검 추천도 제3지대 당에서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좋습니다. 될 근데 수만 지금 있다면 민주당 뭐든지 법안에 좋다. 의하면은 예. 검사 5명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예. 건 안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상설특검 있는 법으로는 안 된다. 네. 거기는 검사 5명이거든요. 예. 자, 의혹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 5명으로 돼 있는 상설특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민주당에서 다시 논의해볼 여지도 있습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나 혹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나 다 똑같이 지금의 검찰의 수사의 결과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하자고 했었던 게 늘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형사법 체계, 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수사의 결과 내놓은 것과 진행 과정을 보면 불만 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예. 특검 관련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능력과 그 의지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협소한 특검, 뭐 그다음에 의지와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특검 말고 광범위한 특검으로 여야가 모두 다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다 담기는 방식으로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궁금한 점이 많은데 두 분이 다음번에 출연하실 때는 특검 합의 소식을 가지고 오실지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